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1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3부분을 할 거예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글 읽고 해당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영역이죠.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쉽게 답이 골라지지 않는 문제,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엔 좀 버거울 것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아무런 이론 없이 딱 문제만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실질적인 실전 감각을 느끼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렇게 풀자. 풀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3급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모든 문항들이 문장이나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도 앞으로 4급이나 5급을 대비해서는 뭐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문제를 푸는지가 중요하겠죠?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까지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를 볼 겁니다. 잠깐 시간이 있거나 내가 HSK 3급 조금 공부해봤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한 1분 정도 보고 있다가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고서는 들으면서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문제예요. 별 표시되어 있는 게. 샤올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라는 거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 문제를 좀 더 풀 건데 걔 같은 경우는 샤올리라는 개인적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면 62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랑 첫 대면 했을 때 어쩌고. 보기 같은 경우에도 명사로 이렇게 딱딱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짧아요. 문제도 짧고 지문도 짧고 해도 그냥 편하게 푸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거. 문제 먼저 보셔야 돼요.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봤더니 샤올리에 대한 얘기예요. 샤올리.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인 거죠.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 샤올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문제에 있어서는. 보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은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문제 보시고 보기 보시면서 지문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보기는 보통 다 공통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사면 다 명사, 수어면 다 수어, 문장이면 다 문장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주어가 없는 是音乐老师 하면 음악 교사예요. 还在上学 하면 보통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不喜欢音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급에서도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어휘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서 갈게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문장부터 小丽的姐姐是一位音乐老师 해서 A야 라고 답 고르신 분들 땡이에요. 틀렸어요. 이래서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냥 내가 들을 때에는 선생님이 답이 여기 B라고 하니까 B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듣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본인이 직접 실수를 해보고 본인이 직접 잘못 골라보고 나서 그걸 정정했을 때가 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번 이거 문제 답 골라보시고 좀 이어서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왜 버젓이 是一位音乐老师가 나왔는데도 왜 A가 답이 아니에요? 함정 조심하기라고 적어놨죠. 샤올리 지혜지혜잖아요. 샤올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샤올리 언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라는 건 아직 3급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장의 주인공이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일부러 주어를 물어본 거예요. 샤올리는 음악교사 아니에요. 누가? 언니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인웨이지제의影响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잖아요. 좋아 안 한 거? 아니죠. 뿌 확인하셔야 되죠. 그럼 답은 보기가 3개밖에 없으니까 딱 이게 나와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중국 음악 학원이라는 것, 이제 학원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쉐위에는 보통 단과대학이나 또 전문대학 정도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음대를 다녀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체가 샹쉐라는 표현이 이 지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유사 표현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현재 음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건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더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날씨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무더워라고 조금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A랑 C가 아니고 대충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B를 고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샹쉐라는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그러니까 함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낸 거고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볼 거예요. 문제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도 중요했잖아요. 만약에 그냥 보기만 보고 지문만 봤으면 A로 골랐을 거예요. 음악 교사라고 샤올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니까. 이게 3급이에요. 그치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함정에 빠지는 거, 이걸 극복하는 이런 것들이 4급, 5급, 6급까지 다 갑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초스지메시, 초면에 만났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3급한테는. 我们不要问, 물어보지 말래요. 우리는 물어보면 안 돼요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딱 명사형이에요. 꽁즈, 짜샹, 아이하오예요. 그러면 꽁즈, 사실 3급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도 문제풀이 유형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어휘 공부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꽁즈, 짜샹, 아이하오. 볼게요.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자, 보시면 和在一个人不认识的人이랑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알지 못하는 사람이랑 첫 대면을 했을 때 근데 대충 见面时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不要问 나오죠? 문제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은 문제를 물어보지 말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꽁즈랑 찌아샹이랑 아이하오 중에서 뭘 물어보면 안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연령이에요. 나이 그리고 학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세 개가 다 안 보여요. 그리고 일단 집은 아니잖아요. 고향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 아이하오는 취미라는 건 알고 계실 거죠. 이 쇼루가요. 수입이에요. 즉 임금, 월급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꽁스랑 쇼루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혼자서 공부해서 풀기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급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문제를 글자 똑같은 걸로 고르시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비슷한 유사 표현으로 바꾸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음대에서 공부하고 있어를 아직 학교에 다녀로 바꿨잖아요. 지금도 꽁즈랑 쇼로는 우리가 말한 연봉이 얼마야, 월급이 얼마야, 이런 단어 차이인 거. 어차피 수입을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쇼로가 자체가 꽁즈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실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문제 빨리 보고 보기 보고 지문에서 같은 그림 찾는 걸로라도 빨리빨리 답을 푸는 게 3급에선 딱 맞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혼자서 공부할 때 좀 어려운 문제들, 내가 자꾸 이유를 모르겠는데 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이런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난이도가 좀 높고 답이 헷갈리기 쉬운 문제들, 함정에 빠지지 않게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라는 거예요. 샤올리의 언니를 물어본 게 아니라 샤올리를 물어봤다는 거. 그리고 주어에 신경을 써야지 그런 것들을 알겠죠. 그리고 유사 표현의 문제는 급수가 높아질수록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들을 기억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중요한 교훈 얻으시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